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델링의 두 번째 차례로서요. 가장 토픽 모델링 중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LDA는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LDA가 사람들이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모델 부분과 그 모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토픽들에 해당하는 그 토픽 모델링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인퍼런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DA라는 방법론은 문서가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 다큐먼트가 생성되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DA의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어떤 문서들은 이제 개별적인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 예시로 보시는 하나의 논문의 일부분을 보면 이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특정한 주제로부터 모두 만들어진 것이 추출된 것이 아니라 노란색에 해당하는 토픽들로부터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했었고 뽑아와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핑크색, 분홍색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주제에서부터 또 단어들을 사용을 했고 추출해서 사용을 했고 하늘색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또 추출을 했을 것이다. 그 토픽에서 추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문서에는 여러 토픽이 믹스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토픽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문서에는 토픽들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 믹스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LDA, Latent Digital Allocation의 방법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LDA 이 오리지널 논문에서 나왔던 그림이고요.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이 이제 리프로덕션이 된 그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큐멘트가 여러 개의 토픽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각각의 토픽들은 단어들의 분포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요. 첫 번째 토픽에서는 gene이라는 단어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 그 다음이 DNA, 그 다음이 gene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픽의 네이밍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발생 빈도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토픽의 이름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LDA 방법론이 자동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분홍색 부분들을 보면 life와 evolve와 organism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초록색 토픽에서는 brain, neuron, nerve 이런 단어들, 하늘색 토픽에서는 데이터, 넘버, 컴퓨터, 즉 각각의 색상들로 표시된 토픽들에서 발생 빈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또는 사용 빈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이제 정렬을 해보면 각각의 토픽들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의 어떤 분포가 매우 다르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분포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다큐먼트들은 코퍼스 와이드 토픽들의 믹스처다. 이 코퍼스 와이드 토픽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서가 다르다라고 해서 문서 집합인 코퍼스에서의 토픽의 비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밖에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코퍼스가 동일하다면 문서 집합이 동일하다면 개별적인 그 문서 집합에서의 토픽의 비중은 이제 또는 토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요 이 그 주황색에 해당하는 파트가 설명이 어디에 되는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전체 문서에 대해서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핑크색에 해당하는 토픽이 30% 정도 있고 노란색에 해당하는 토픽이 5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에 해당하는 토픽이 한 20% 정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문서는 핑크색과 노란색과 하늘색이 3대 5대 2의 비중으로 섞여 있는 토픽들이 3대 5대 2로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각각의 이 문서들, 단어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각 토픽에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이제 토픽 분포로부터 분홍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3대 5대 2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단어를 쓸 때는 나는 분홍색에서 가지고 와야지, 단어를.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은 노란색에서 가지고 와야지. 세 번째도 파란색에서 가지고 와야지. 이걸 쭉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단어가 존재하는 문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핑크색이 이제 대략적으로 30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50개, 그 다음에 하늘색 블루가 한 20개 정도의 단어를 차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핑크색으로부터 뽑아와야지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어디서 뽑아오냐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뽑아오는 겁니다. 핑크색이라는 토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쓰였지? 라고 봤더니 life, evolve, organism 이런 분포가 있겠죠. 요 빈도를 가지고 빈도에 근거한 샘플링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life라는 뜻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쭉 수행을 하게 되면 문서가 생성이 된다. 이게 LDA가 가정하는 문서 생성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그림은 문서가 이렇게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느냐면 We only observe the document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다큐멘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 structure are hidden variable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토픽들에 해당하는 토픽들의 이 단어들의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얘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정을 이렇게 했지만 또한 토픽 이 문서에서 노란색과 예를 들어서 토픽들 주황색과 연두색과 파란색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어디서 뽑아올 것이냐, 두 번째 단어 어디서 뽑아올 것이냐, 세 번째 단어 어디서 뽑아올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파란색에서 뽑겠다라고 했으면 실제 그 단어는 뭐냐, 두 번째 단어 초록색에서 뽑겠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그 단어 뭐냐, 세 번째 단어 노란색에서 뽑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 실제 단어는 뭐냐,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퀘스천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은 도대체 토픽에 대해서 단어들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 뭐냐 모른다, 추정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토픽들의 분포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도 모른다, 추정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서들의 단어들은 해당하는 개별적인 단어들은 어느 토픽으로부터 추출이 되었느냐 이것도 모른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그림, 색상들에 대한 할당을 지금부터 이제 찾아나가는 것, 그게 LDA의 인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이 LDA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수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수식과 예시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가정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퍼스들, 문서 집합들을 가지고 과연 이 토픽들의 단어 빈도는 어떻게 되며 문서들의 토픽 비중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토픽 할당은 어떻게 되는지를 역으로 추정하는 인퍼런스 과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토픽 모델링의 이 LDA의 목적은 뭐냐면 요 히든 베리어블을 인퍼런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큐먼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관측치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다큐먼트가 주어졌을 때 토픽의 분포를 가장 그럴듯하게 추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서가 가지고 있는 토픽의 비중들을 가장 그럴듯하게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어느 토픽으로부터 뽑혔는지에 대한 단어 기반의 토픽 어사인먼트도 그럴듯하게 추정을 해야 된다. 다큐먼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미지수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체 코퍼스 레벨에서의 토픽에 대응하는 단어들의 비중, 이게 1번. 두 번째, 문서 레벨로 각각의 문서에서 토픽들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대한 토픽의 비중 2번. 단어 레벨에서 그 단어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가 아니라 어느 토픽에서부터 뽑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세 가지를 뽑는 게 우리의 LDA의 인퍼런스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그 가정이 지금 섞여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assumption이라는 가정들을 우리가 인코딩을 해야 되겠고요. 그걸 다시 이 결합 확률 분포로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추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뒤에서 설명을 하나씩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용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자면 첫 번째, 플레이트가 의미하는 바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는 여기서 봤을 때 이 플레이트는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D라는 거는 뭐냐면 개별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문서마다 네모 안에 있는 이 플레이트 안에 있는 과정을 반복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small n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 가운데에 있는 플레이트는 쉽게 말해서 포문이 두 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서마다 반복을 할 텐데 그 문서 안에서 단어마다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보면은 이제 K라는 게 바로 토픽의 수입니다. 그래서 토픽마다 이 K개의 K번을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가정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알파와 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랑 베타가 무슨 분포를 따르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둘 다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그래서 latent dirichlet allocation입니다. 뭔가 토픽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잠재된 토픽은 어떤 분포에서부터 추출이 되느냐? 디리슐렛 분포, 디리클렛 분포 또는 뭐 디리슐렛 분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디리슐렛 분포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allocation이라는 거는 그 분포를 통해서 단어들에 대한 이제 토픽을 어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실제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하자면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 미지수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하고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세타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각각의 다큐먼트별로 토픽이 얼마의 비중으로 섞여 있는가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 레벨로 1번 다큐멘트에는 토픽이 3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큐멘트 1과 다큐멘트 2가 있을 때 토픽 1, 토픽 2, 토픽 3면 얘는 0.3, 0.5, 0.2의 비율이에요. 0.1, 다큐멘트 2는 0.1, 0.8의 비율입니다. 이런 식의 다큐멘트 와이즈의 토픽의 비중, 이게 세타 D입니다. 반면에 파이K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이 노테이션들이 다르게 자료마다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1대1로 매칭을 시키시고요. 파이K 같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파이K는 토픽들에 대한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조금 길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토픽 1, 토픽 2 쭉 해서 토픽이 K개가 있을 때 단어 1, 워드 1, 워드 2 해가지고 워드가 이제 뭐
여기서는 V개만큼, vocabulary 사이즈만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 K라는 건 요 하나의 컬럼을 의미를 합니다. 각 토픽, K번째 토픽의 단어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ZDN이라는 거는 뭐냐면 D번째 문서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D번째가 아니라 N번째, 스몰 N번째 문서에서 D번째 실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헷갈렸어요. N이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거고 D가 문서에 대한 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스몰 D번째 문서에서 스몰 N번째 단어는 어느 토픽에서부터 왔는가? 뽑혔는가? 추출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토픽 어사이먼트, per word 토픽 어사이먼트라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해당하는 문서의 특정 단어는 어떤 토픽에서부터 왔는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거는 딱 요겁니다. 실제 D번째 문서의 스몰 N번째 단어가 진짜로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걸 정리하자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노드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확률 변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엣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펜던스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다큐먼트가 토픽을 얼마의 비중으로 갖고 있느냐는 뭐에만 영향을 받느냐? 알파라는 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고요.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단어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요 세타 D, 특정한 다큐먼트의 토픽의 비중은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해당하는 특정 개별 문서의 몇 번째 단어는 무슨 토픽으로부터 뽑혔느냐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토픽에서 왔느냐라는 어사이먼트와 그 토픽에서의 단어 비중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게 되느냐?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결합 확률 분포로 살펴보면 여기 잘 보세요. 파이 1부터 K까지 모든 토픽들에 대해서 세타 1부터 라지 D까지 모든 문서에 대해서 Z는 1부터 라지 D까지 이것도 이제 모든 문서에 대해서 W도 1부터 D까지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이 모든 결합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부 확률 아까 이 화살표 잘 생각해 보면요. 베타가 주어졌을 때 파이 i들의 생성 확률을 전부 프로덕트로 묶고요. 곱하기 전부 이제 그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여기서는 이 토픽하고 이 문서의 토픽 확률과 토픽의 단어 확률은 독립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알파가 주어졌을 때 다큐먼트들에 대한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전부 프로덕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파트가 뭐냐면 결국은 세타가 주어졌을 때 특정 D번째 다큐먼트에 해당하는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개별적인 단어는 어느 토픽에서 뽑아야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그게 정의가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정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해당하는 이 단어의 토픽 할당과 실제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문서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종속이 아닌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문서를 쓸 땐 그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정을 해서 프로덕트를 하면 지금 프로덕트 3개가 이렇게 다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최대화를 해야 되는,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를 할 때 최대화를 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걸맞게 가장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문서들을 생성시킬
최대의 파라미터들을 찾아라. 이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서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트는 반복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D는 문서의 개수, 라지에는 개별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의 수. 사실 여기서는 그냥 라지 n으로 표현을 했지만 라지 n은 문서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는 100개의 단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문서는 뭐 200개의 단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K는 토픽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 우선 PyK라는 토픽들의 어떤 그 분포를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는 디리슐레 분포로부터 추정을 합니다. 이 디리슐레 분포로부터 PyK가 추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 놓고요. 펜이 아니네요. 지울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K가 1일 때는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W1부터 해서 WV까지를 만드는데 얘네들의 이 W들의 생성 또는 확률이 랜덤이 아니라 요 디리슐레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요 베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갖는 디리슐레 분포에서부터 요 그 토픽의 비중을 추정을 하겠다. 디리슐레 분포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그런 분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포들이 뭐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 가로 길이가 뭐 빈도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K가 2일 때도 똑같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분포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K가 3일 때도 마찬가지로 단어들의 분포를 디리슐레 분포로부터 뭐 이렇게 뭐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K는 라지 K일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 요 파트입니다. 각각의 토픽을 베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갖는 디리슐레 분포로부터 추정을 하겠다. 자,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이거와는 이제 또 다시 별도로 왼쪽을 가보시면 이 파트는 뭐냐면 역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메타를 갖는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토픽 프로포션을 추출하겠다. 이걸 이제 라지 D번만큼 반복을 하겠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서 뭐 D1, D2 쭉 해서 D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토픽 1부터 토픽 K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행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봐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는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첫 번째 문서의 이 토픽의 분포는 뭐 이렇게 되더라. 두 번째 문서는 뭐 이렇게 되더라. 쭉 해서 뭐 D번째 문서는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의 토픽의 분포를 문서마다 할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지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면 토픽의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하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시를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T1, T2, T3 문서에는 토픽이 딱 3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토픽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여기는 30%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ZDN이라는 것을 세타
D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갖는 멀티노미얼 다항 분포로부터 추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서도 사실 예시가 나오는데 문서를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 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어를 뽑아올 토픽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3대 5대 2로 그 비율이 만들어진 뭐 룰렛을 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50%인 토픽이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에다가는 나는 초록색 토픽에서 단어를 뽑아와야지. 두 번째는 주황색이 선택이 됐으면 주황색으로부터 단어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단어에 대해서 또 초록색이 나타났으면 초록색으로부터 단어 뽑아야 되겠구나. 네 번째 단어는 하늘색입니다. 그러면 하늘색으로부터 뽑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아직 단어 자체를 우리는 뽑진 않았습니다. 만들진 않았는데 그 순서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느 토픽으로부터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이건 여기고요. 이게 여기고 이렇게 되겠죠. 어사이먼트가 바로 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요 파트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문서에 비중이 주어졌을 때, 비중이 이제 토픽이 결정이 되었을 때 개별적인 단어들을 어떤 토픽에서 뽑아다가 쓸 것인가를 할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지웠고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WDN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 초록색이었고요. 두 번째가 주황색, 세 번째도 초록색, 네 번째가 하늘색이었으면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 토픽에서는 이걸 뭐 토픽 1이라고 할게요. W1, W2 쭉 해서 WV까지의 토픽 분포들이 이렇게 뭐 존재할 것이고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도 토픽 분포가 뭐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에 해당하는 토픽에서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과정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요 과정 WDN을 파이 ZD, N, N에서부터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찾아오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n번째 단어에 대해서 파이 Z, N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서의 첫 번째 단어는 지금 우리는 초록색으로부터 뽑아오겠다라는 것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에 해당하는 토픽으로 가봅니다. 여기로 가서요. 이 연두색으로 해당하는 토픽으로 가서요.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역시 이 분포에 맞는 룰렛판을 만들어 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 다트를 하나 딱 던져 가지고 꼽힌 걸 찾아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자면 W2가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 문서의 첫 번째 실제 단어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이게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단어에 대한 ZDN 할당된 토픽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가가지고 또 룰렛판을 던져봤더니 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뭐 W 뭐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번째 단어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단어를 봤더니 1번 토픽에서 단어를 뽑아야 됩니다. 또 룰렛을 돌렸더니 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 3번. 그래서 W 뭐 50 이렇게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를 봤더니 이게 이제 뽑혔습니다. 이게 네 번째죠. 이거는 뭐 W 한 뭐 7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하면 문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가정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보고 되게 의아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문서를 만들어가는 과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앞단어와 뒷단어는 종속성이 매우 크지요.
기본적으로는 정속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첫 단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어가 결정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될 수가 있는데 이 LDAS의 프로세스는 각각의 단어는 모두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쓰는 프로세스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서 생성의 과정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겠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같이 디리셔널 디스트리뷰션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V계 벡터라는 이 컴포넌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P 세타 기분 베타 같은 경우에는 파이 기분 베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디리셔널 분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그 분포 과정에 해당하는 그 식으로서 표현이 조건부 확률이 지금 표현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찾아오면 아까 제가 예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토픽들마다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단어들의 분포로서 이거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 이 샘플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 또는 디리클레 분포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는 뭐냐면 요 데이터에 대한 요 행렬에서는 각각의 토픽들에 대한 텀들의 발생 확률의 합은 전부 1입니다. 얘네들 다 더하면 1입니다. 1, 1, 1, 1.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 토픽들에 대해서 각 토픽별로 각 단어들에 대한 선택 확률 또는 디스트리뷰션을 쭉 반복을 토픽 1부터 토픽 K까지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림상으로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테이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텀 디스트리뷰션 퍼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다큐먼트로부터 토픽을 이제 그 다큐먼트별로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자면 역시 P 세타 기분 알파라는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문서에서 대응하는 이 토픽들의 분포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세타 기분 알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디리슐러의 분포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만 문서 생성에 대한 프로세스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다큐먼트별로도 토픽들의 비중이 주어져 있고 할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큐먼트 와이즈로 봤을 때는 각각의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1입니다. 이렇게 해당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큐먼트 별로 토픽 디스트리뷰션 별로 다큐먼트들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D1부터 DM까지 각각의 다큐먼트에 해당하는 토픽들의 지금 비중들이 각각이 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렸던 설명이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이 빨간색 네모 파트는 뭐냐면 이제 세타라는 토픽의 어사이먼트가 주어져 있으면 문서마다 이 그 토픽의 비중이 주어져 있으면 그 비중으로부터 우리가 이 각각의 단어들을 어느 토픽으로부터 뽑아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여기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타 D와 그 다음에 여기 K의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세타라는 요 값, 요 계산을 이제 모든 다큐먼트에 대해서 모든 토픽들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해주는 게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보자면 다큐먼트 1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어떤 단어인지 아직 할당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1번 다큐먼트는 6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2번 토픽에서 갖고 와야지. 두 번째 단어는 1번 토픽에서 갖고 와야지. 세 번째 단어도 1번 토픽에서 갖고 오고 네 번째 단어는 4번 토픽에서 갖고 와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다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지금 세타 1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요 조금 산만한 텐데 이거만 봐주세요. 세타 1에 대해서 이렇게 룰렛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톱 했을 때 파란색 토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첫 번째 단어는 파란색 토픽에서 뽑아와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하자면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했더니 두 번째는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노란색이 나오면 아니 초록색이 나오면 나는 두 번째 단어는 초록색에서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어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뽑힐 대상이 되는 토픽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프로세스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든 토픽들에 대해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는 게 토픽별로 단어의 어사이먼트가 주어져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고 어떤 토픽에서 단어를 뽑아올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토픽에서 가지고 있는 빈도 또는 디스트리뷰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단어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거죠. 아까 거랑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까는 이제 세타1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세타1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파란색 토픽을 우리가 파란색 토픽으로부터 가져와야지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가서 파란색 토픽의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또 이렇게 이 룰렛을 이렇게 다면서 스톱 패턴이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찾아진 겁니다.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1번 다큐먼트의 첫 번째 단어는 3번 단어, 워드 3을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단어 셀렉션, 최종적인 우리가 다큐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워드 셀렉션 프로세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초록색이 판단이 됐고요. 할당이 됐으니까 초록색 토픽으로 넘어가서 룰렛을 돌려서 여섯 번째 단어가 나오겠네. 두 번째 단어는 여섯 번째 워드 6을 써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과정하고는 이 문서 LDA에서 가정하는 문서 생성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자체가 토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토픽 모델링이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설명한 토픽 모델링의 구조는 가장 베이직 구조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조건이나 또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더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